안녕하세요. 실전과 디테일에 강한 연금 이야기 차경수 작가입니다. ISA 계좌 만기 도래하는 사람이 무척 많아졌습니다. 저는 작년에 만기 해지해서 전액 연금 전환하고 추가 300만 원 세액공제 받았습니다. ISA 계좌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만기 도래하면 챙겨야 할 게 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ISA 계좌 손익 통산 효과가 큽니다. 일반 계좌에서 국내 주식 배당으로 200만 원을 벌었다면 30만 8천 원 세금을 떼지만 ISA 계좌에서는 비과세입니다. 1000만 원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일반 계좌에서는 154만 원을 떼지만 ISA 계좌에서는 79만 2천 원만 뗍니다. 세금만 75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항은 많이 알고 있는데 ISA 계좌의 손익 통산 효과도 큽니다. 일반 계좌에서 A 상품은 1000만 원 수익이 났고 B 상품에서는 마이너스 500만 원 손실이 났다면 손실 난 건 세금 없고 A 상품 수익 1000만 원에 대해 154만 원 세금을 뗍니다. 내 입장에서는 500만 원만 수익이 난 건데 일반 계좌에서는 A 상품에서 수익 난 1000만 원에 대해 세금을 뗍니다. 그러나 ISA 계좌에서는 퉁칩니다. 하나는 1000만 원 수익 나고 하나는 500만 원 손실 났으니 퉁쳐서 500만 원 수익 난 거로 인식합니다. 200만 원까지 비과세 해주니까 과세 대상은 300만 원이겠죠. 200만 원 초과한 금액은 9.9%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건보료 합산 대상도 아니고 금융소득에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같은 조건인데 일반 계좌에서는 154만 원 세금 떼었지만 ISA 계좌에서는 29만 7천 원만 냅니다. 세금에서만 124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어떤 종목이 좋을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ISA 계좌에서 투자하는 건 IS 계좌의 장점을 다 살리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삼전을 6만 원에 사서 10만 원에 매도해도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일반 위탁 계좌에서도 국내 주식 매매 차익은 세금이 없는데 굳이 비과세 혜택이 있는 ISA에서 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배당주 투자는 ISA 계좌에서 투자하면 200만 원까지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아서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매매 차익만 노린다면 위탁 계좌에서 투자하셔도 세금 차이는 없다는 뜻입니다. ISA 계좌에서는 수익이 나면 15.4% 세금 떼는 종목을 운용하는 게 좋겠죠. S&P 500 같은 국내 상장 해외 ETF나 배당 투자, ELS 같은 상품은 수익이 나면 15.4%를 뗍니다. 이렇게 ISA 계좌에서는 세금을 떼는 상품을 운용하는 게 절세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ISA 계좌는 손익 통산 효과, 200만 원 비과세 효과, 연금 전환 기능, 최대 300만 원 추가 세액공제 효과, 비과세 한도 초과 수익에 대한 9.9% 분리과세 효과가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계좌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효과가 가장 큰가요? 시드머니가 필요한 MZ세대는 손익통산, 비과세 효과, 저율과세 효과가 클 것이고 연금계좌로 최대한 많이 밀어넣어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안세공 자금통을 키우는 게 주목적인 사람은 3년마다 부지런히 만기 해지해서 8천만 원 이상 한꺼번에 연금계좌로 밀어넣는 효과가 크겠죠. 그래서 만기가 도래하면 누군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자금을 찾기 위해 연저로 보낸 다음 해에 안세공 자금을 모두 인출하고 누군 인출하지 않고 안세공 자금통을 최대한 키우고 바로 ISA 개설해서 또 2천만 원 납부합니다. 내 상황에 맞게 활용하십시오. ISA 만기 되면 챙겨야 할 것들입니다. 만기 연장한다. 개설할 때 만기는 무한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10년으로 만기 설정해 놨어도 3년 지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무조건 만기는 길게 설정해 놓는 게 좋겠죠. 만기 도래하기 3개월 전부터 만기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체크할 게 2가지입니다. 가입할 때 서민형이었는데 그동안 소득이 연 5천만 원 초과하면
만기 연장할 때 일반형으로 바뀝니다. 이런 경우 비과세 혜택이 4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때까지 수익이 200만 원 이하라면 당장은 상관없겠지만 연장했는데 앞으로 수익이 200만 원 초과하면 일반형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손해겠죠. 올해 가입하고 내년 5월에 종합소득신고서상 소득이 변경되면 서민형으로 가입했더라도 일반형으로 변경이 되고 그 반대로도 변경됩니다. 가입할 때 일반형으로 가입해도 다음에 국세청 소득자료 받아서 소득에 맞게 다시 정리하니까 가입할 때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또 하나는 가입할 때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아니었는데 최근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었다면 만기 연장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입할 때 만기는 길게 설정해 두는 게 좋습니다. 금융사에 따라 어떤 금융사는 가입 후 금융소득 종합과세 들어가면 강제 해지 당했다는 사람도 있고 강제 해지는 당하지 않았지만 국세청에서 통보받은 이후에는 일반과세로 전환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에게 상담받은 분 중에도 이런 분이 계셨는데 금융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본인 거래 금융사에 꼭 확인해 보십시오. 도중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들어가서 강제 해지 당했다거나 강제 해지 당하진 않았지만 비과세 혜택이 없어진 사례가 있다면 어느 금융사인지 댓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장하지 않고 만기 해지한다면 찾거나 연금 전환해야 하는데 찾거나 연금 전환하려면 상품을 매도해야 합니다. 찾는다면 그때까지 손익 통산해서 수익 중 200만 원 제외하고 9.9% 세금 떼고 받으면 됩니다. 찾지 않고 연금 전환하겠다면 연금저축 펀드나 IRP로 이체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만기 이후 30일 이내에 상품을 매도해야 합니다. 가만 놔두면 30일 이후 발생한 수익은 일반 과세합니다. 해외 펀드 같은 경우 현금화 하는데 10일 가까이 걸릴 수 있으니까 만기되면 빨리 상품을 매도하십시오. 만약 4천만 원 적립금이 있다면 1천만 원은 찾고 3천만 원은 연금계좌로 이체해도 됩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나눠서 이체해도 되고 다른 증권사 연금계좌에 이체해도 되고요.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만 연금계좌로 이체하시면 됩니다. 3년 지나서 적립금 5천만 원 중 3천만 원만 연금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2천만 원은 유지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연금계좌로 이체하려면 몽땅 해지해야 합니다. 해지한 다음 3천만 원만 이체하고 다시 개설해서 2천만 원은 또 ISA 계좌에 이체할 수는 있지만 만기 해지하지 않고 3천만 원만 따로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건 안 됩니다. 연금 전환하면 현재는 추가로 300만 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 내년부터 600만 원으로 늘어난다는데 맞나요? 지난 9월에 추경호 의원 대표 발의로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현재 의견 수렴 절차까지는 완료된 것 같습니다. 600만 원으로 늘어날지는 국회 입법 예고 사이트에서 진행사항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추가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나도 이체 금액의 10%만 추가 세액공제해 줍니다. 적립금이 3천만 원이라면 법이 개정되어도 추가 세액공제 금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적립금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올해 가기 전 연금 전환하시고 만약 3천만 원이 넘는다면 올해 연금 전환할지 내년에 할지는 법 개정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결정하십시오. 3천만 원 중 세액공제 받을 건 IRP로 300만 원 이체하고 받지 않을 2,700만 원은 연금저축으로 이체해서 연저로 이체한 자금은 내년 1월에 인출해도 되나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안세공 원금 2,700만 원은 그 해를 넘기면 다음 해부터 찾을 수는 있지만 연저에 입금한 2,700만 원 중 10%인 270만 원은 세공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 안세공 2,700만 원을 다음에 찾으려면 연저에 3천만 원 입금하시고 다음에 2,700만 원을 찾으시면 됩니다. 2,700만 원 찾지 않고 놔두고 있다가 세액공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나요?
이체한 다음 해부터 언제라도 꺼내서 세액공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연금계좌에 납입한 900만 원 외에 추가 세액공제는 딱 한 번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당해년도든 다음 해든 연세액공제 한도 900을 못 채웠다면 이 2,700만 원으로 언제라도 900까지 채우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써먹지 않은 자녀 안세공 원금은 언제라도 다시 인출할 수 있고요. IRP에 들어가면 55세 전에는 못 나오지만 연저에 들어가면 안세공 재원은 언제라도 찾을 수 있습니다. 만기자금 이체할 때 연저와 IRP 중 고민된다면 중도 인출할 건지 어떤 금융상품에 운용할 건지에 따라서 선택하십시오. 가급적 기존 계좌와 섞지 말고 따로 개설해서 받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인출할 때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안세공은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마다 목돈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세공하고 안세공하고 섞여 있으면 세공을 먼저 빼고 싶어도 안세공이 먼저 나옵니다. 세공은 수령 한도 내에서 먼저 찾고 안세공은 이벤트 자금이 필요할 때만 찾는 게 좋습니다. 그러려면 IS에서 넘어가는 안세공 목돈은 세공 자금과 섞지 말고 별도로 살림을 차리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계좌를 합하는 건 일도 아니니까 일단 분리해서 운용하십시오. 여유 자금은 적고 시드머니는 필요하고 세액공제도 최대한 받고 싶은 사람은 가급적 3년마다 연금계좌로 넘겨서 최대한 세액공제 받으시고 안세공 자금은 다음해 1월 이후 인출해서 다시 ISA에 이체하십시오. 여유 자금이 부족하다면 3년마다 연금계좌로 이체하고 다시 빼서 또 ISA에서 굴리는 풍차 돌리기가 좋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연금계좌로 이체한 자금을 다시 찾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찾지 마시고 안세공 자금통을 최대한 키우십시오. 여러 차례 강조드렸는데 은퇴 후 세액공제 받지 않은 안세공 자금이 정말 좋습니다. 여행 자금이나 자녀 결혼할 때 지원할 자금은 이런 증권사 안세공 자금통에 밀어 넣어두면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꽤 되고 연금계좌로 1년에 1,800씩 밀어 넣어도 몇 년은 걸려야 하는 사람은 부부가 같이 ISA 계좌를 최대한 잘 활용해서 연저 투 안세공 자금통에 많이 밀어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놈이 은퇴 후 내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는 효자입니다. 만기 해지 후 바로 ISA 계좌 개설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해지하고 당일 다시 개설해서 또 2천만 원 입금도 가능합니다. 이때 기존 계좌를 폐쇄해야 합니다. 만기 해지해도 계좌를 폐쇄하지 않으면 계좌 개설이 안 됩니다. 다만 분배금이 들어올 게 있다면 분배금 받고 계좌 폐쇄하시기 바랍니다. 배당이나 이자가 나올 게 있다면 다 받고 계좌 폐쇄하시기 바랍니다. 계좌 폐쇄 후 나온 분배금은 증권사에 방문해서 찾으시면 되는데 번거롭습니다. 이자나 배당이 나올 게 있는지 확인해서 나올 게 있다면 다 받고 계좌 폐쇄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ISA 계좌는 아주 좋은 계좌입니다. 납부 한도가 매년 누적되니까 당장 여유가 없어도 개설부터 해놓으십시오. 만기는 무조건 길게 설정해 놓으십시오. 국내 주식처럼 매매 차익에 세금이 없는 종목보다는 수익이 나면 세금을 떼는 종목 위주로 운용하십시오. 오래 끌고 가는 것보다 3년 만기 해지해서 찾거나 연금 계좌로 이체하십시오. 만기 3개월 전부터 만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기 30일 이내에 상품 매매에서 세제 혜택을 확정하십시오. 만기 60일 이내에 연금 전환하십시오. 연금 전환 후 안세공 재원을 다시 찾겠다면 IRP에 이체하지 마시고 연금저축 펀드로 이체하십시오. 연금 전환 자금은 가급적 기존 계좌보다는 별도의 계좌로 이체하십시오. 만기 해지 후 계좌는 폐쇄하고 바로 다시 개설하십시오. 안세공, 세공 나눠서 금액을 따로 이체하려고 하지 마시고 별도의 계좌로 다 밀어놓고 추가 세액공제 받고 나머지 안세공 재원은 찾아서 다시 ISA로 밀어넣거나 놔두고 세액공제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놔두고 안세공 자금통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연금 이야기 구독하시고 연금 부자 되십시오. 연금 이야기 차경수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